지금까지 나온 MBN 예측 조사 결과와 지상파 출구 조사 결과 그리고 그간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정치부 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지영 기자에게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박빙이고 이렇게 1% 미만으로 엎치락뒤치락한 선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MBN이 자체조사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서울 동작을 그러니까 유삼영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나왔던 그것도 초접전 지역인데 그 지역이 빠졌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만 해도 이렇게 동작을이 초접전 지역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경찰 출신 유 후보는 민주당이 전략 공천한 정치 신인이고 또 나경원 후보는 4선 중진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량급 정치인입니다. 네. 그래서 초접전지로 분류되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른바 비명 행사 공천으로 민주당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그 민주당의 안정을 찾고 반면 국민의힘은 이종섭 호주대사 논란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정권 심판론이 나중에 힘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네, 대표님 지금 네. 보면은 류삼영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예를 들어서 네.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한 15% 이상 차이가 났었단 말입니다. 네. 나경원 후보가 훨씬 앞서가고 있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오늘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47.7%, 류삼영 후보가 52.3%, 오히려 지금 넘어섰단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선거에서 흔합니까? 흔하진 않죠. 네. 첫 번째 지지도가 올라가려면 인지도가 기본 그렇죠.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데 네. 유삼영 후보는 사실 그다지 일반인들한테는 알려진 후보는 아니었죠. 그렇죠. 뉴스에는 많이 나왔지만 네네. 정치 고관여층은 잘 알지만 일반 유권자들은 잘 모르는 인지도가 초반에는 낮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낮았던 측면이 있고 사실 이 지역구가 지난 21대 총선에는 이수진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었는데 52.16 대 45.04 대략 7%포인트 차이로 이수진 후보가 이겼던 지역입니다. 네. 그만큼 동작을은 민주당이 좀 강세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네.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에서 선거 캠페인을 해왔던 건데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도 나경원 후보가 40% 초중반 45%나 그 전에는 한 43% 정도 얻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47% 출구조사대로 나온다면 그때보다는 좀 증가한 수준이지만 아무튼 민주당이 워낙 강세 지역이라서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높은 이유 때문에 유삼영 후보가 그 정당 지지율을 다 흡수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비윤 후보로 분류가 됐었다가 네네. 국민의힘에서 주류 후보로 다시 부각이 되면서 사실상 친윤 후보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예를 들어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하고 좀 싸웠을 때 네네. 오히려 윤 대통령한테 각을 세웠다면 그리고 이번에 공동선대위원장을 안 맡았다면 그랬으면 조금 더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열세로 다시 돌아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접전 지역이 많았단 말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지역구의 후보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 후보 결정 요인으로 정당을 고려하는 것은 좀 후순위를 밀리는데 네.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는 정당을 우선적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한 5위, 6위 정도로 뒤처지는 이 투표의 변수가 실질적으로 표심을 정할 때는 가장 우선. 왜냐하면 실제 국민의힘에 있다가 민주당을 간 후보들이거나 개혁신당으로 간 후보들 예. 또 반대인 경우들 지정당이 바뀌면서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실제 이번 선거에서도 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합지가 많았는데 지금 나온 결과로만 보면은 허무합니다. 한쪽에 다 쓸고 갔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다 휩쓸게 됐을까요? 네, 일단 격전지 12곳에 대한 MBN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곳 4곳입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곳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종로를 비롯해 한강벨트인 용산과 광진을 그리고 경기 분당 갑 등 격전지 절반은 그래도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종로의 경우는 70대
30대, 80대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의 지지가 높아졌고 네. 또 반면 40대에서 민주당 곽상원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율이 다소 내려간 경향이 있습니다. 부산 북구 갑도 자세히 살펴봤더니 30대와 70대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 지지가 올라온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6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 사전 투표를 했으니까 사전 투표에 민심도 들어갔겠네요. 네, 이번 사전 투표율 31.3%로 역대 총선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여야 모두 자신들의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MBN 예측 조사를 보면 사전 투표를 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보면 민주당이 12속 전 지역에서 우세했습니다. 네. 결국 정권 심판론이 이긴 겁니까, 그럼? 정권 심판론이 한동훈 위원장, 즉 국민의힘이 선거 프레임으로 내세운 이재명 조국 그 2조 심판론을 조금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의 여론이 더 답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나온 것도 1% 미만의 차이가 많습니다. 이건 또 뒤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후에 재개표 요청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몇 표 미만 차이가 났을 때 주로 재검표를 요청해갖고 그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보통 한 100표 미만, 아. 뭐 몇십 표 차이로 갈리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적게는 2000년 16대 총선 때 경기도 광주에서 문학진 후보가 3표 차이로 지는 걸로 나왔다가 네. 재검표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네. 재검표했더니 2표 차이로 1표 더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당락이 바뀌진 않았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동대문을의 허인혜 후보가 11표였다가 3표로 준 적도 있고요. 네. 또 이거보다 훨씬 크지만 못 믿겠다라고 해서 재검표를 요구한 후보도 있었는데 지난 총선 때 인천 연솔의 민경욱 전 의원이 재검표를 요청했는데 그때는 무려 2,893표 차이였는데 재검표를 했더니 279표가 줄어서 2,614표. 그러니까 격차가 좀 큰 경우에도 후보가 원할 경우에는 일정 비용에 아마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검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는 한 100표 미만, 한 1% 미만의 격차가 있을 때 재검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전 투표가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사전 투표자가 많아서 사전 투표 이퀄 진보라는 그런 법칙이 네. 깨졌다 싶었는데 아닙니까? 사전 투표가 지난 대선 때 아무튼 굉장히 이제 높아져가지고 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본 투표, 그러니까 최종 투표율이 대선 투표율처럼 한 70% 중후반을 넘어가면 네. 보수 진영이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봤었는데 오늘 지금 현재까지 집계로는 67%, 그러니까 66.2%보다 살짝 높아진.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총선처럼 66%한 67% 이 정도 나오면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고 70%를 넘어가면 지난 대선 때 투표한 분들도 다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70%를 못 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상당 부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기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보수층 결집이다, 진보층 결집이다 분분했습니다. 전체 대상으로 한 예측 조사하고 사전 투표가 포함된 조사와 차이가 큽니까? 네, 먼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었던 6개 지역구 먼저 보겠습니다. 용산은 민주당 강태웅 후보와 또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간 격차가 단 2%포인트 차이였는데요. 사전투표로 범위를 좀 좁혀보면 두 후보 간 격차는 16%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곽상원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간 격차는 3%포인트에서 19%포인트로 6배 이상 격차가 늘었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후보 또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맞붙은 경기 성남 분당갑도 1%포인트 박빙에서 11%포인트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앞섰던 나머지 지역의 경우를 보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예, 여기까지.